예, 안녕하십니까. 저 이제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MD스테크의 박태준 대리라고 합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여기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웨비나 이제 종료했을 때 이제 설문조사가 간단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설문조사 잘 작성해 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마트 상품권 이제 3만 원 같이 이렇게 전달해드린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설문조사 잘 해주셔서 상품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웨비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아시나요? 아마 좀잘 아실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거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 게임이었었죠. 이렇게 이제 보이시는 스타크래프트에 사실 취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프로토스 포지에 일반적으로 아시는 이제 업그레이드랑 좀 다른 버튼이 있고 지금 보시면 울트라 보시면은 실드도 있고 마나도 있고 심지어 디텍터입니다. 근데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이게 좀 다음 이미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거 화면, 이 게임 화면, 이거 스타크래프트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이런 모드를 이제 스타크래프트 EUD 모드라고 부르는데요. 스타크래프트는 이제 유즈맵으로 트리거 이제 우리 인베드 시스템에서 함수와 똑같은 개념의 이제 트리거라는 게 있는데요. 유닛의 죽은 수를 조건으로 이제 트리거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setDes라는 이제 함수 트리거입니다. 이 트리거를 조작하면 특정 메모리 주소와 연결된 데이터를 이제 변조할 수 있는데요. 즉 메모리 주소 값을 이제 리드하거나 라이트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기법을 응용해서 이제 정상적인 게임 법칙을 우회하고 이제 새로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지금 보시는 이런 이제 EUD 모드입니다. 이제 트리거에 삽입되는 파라미터 카운트 변수를 임의로 변경해서 이제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그래서 이제 익스텐드 유닛 데스를 하는 기술 EUD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메모리 공격은 이렇게 이제 유저들로 하여금 재미를 얻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경계하는 메모리 변조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인베디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처한 메모리 보안 이슈와 그에 대한 이제 방어 대책으로 트러스트 존 M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인베디드 시스템은 이제 IoT와 스마트 디바이스의 확산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제 보안 위협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보안 위협들은 대부분 이제 메모리 보안이 미흡하게 관리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에서부터 하나씩 가볍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펌웨어 복호화 또는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 문제가 있는데요. 인베디드 기기가 이제 펌웨어가 암호화되지 않았거나 메모리 보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이제 해커, 공격자가 메모리에서 펌웨어를 직접 읽어들여 분석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전형적인 메모리 보안 취약 사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DFU나 OTA 업데이트 중 발생하는 보안 이슈입니다. 업데이트 중에 메모리 영역이 적절하게 보호되지 않으면 무단한 펌웨어가 삽입되거나 인증되지 않은 이제 코드가 플래시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메모리 오염으로 인해 디바이스 전체가 장악될 수도 있으며 이 역시 업데이트 과정에 메모리 보호 실패로 인한 문제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IP 카메라, 로봇 청소기, 의료기기 등과 같은 이제 IoT 디바이스 해킹 사례입니다. 이들 장치는 이제 종종 민감한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거나 접근 제어 없이 동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킹의 이제 주 표적이 되는 어, 이제 장치들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메모리 내 민감 정보 보호가 이제 이 정보 보호 미비가 해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고객 민감 정보의 유출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비슷한 좀 핫한 이슈가 있었었죠. 설정 값이나 암호키 등이 메모리에 암호화 없이 저장되거나 보호되지 않을 경우에 시스템 메모리를 직접 읽는 것만으로도 변수 값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제 이러한 정보가 외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안키 보호를 위해 메모리 격리 및 접근 제어가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외 이제 다양한 보안 이슈가 이제 점점 대두되면서 각국 국제기관에서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이 강화되고 있는 점이 있다. 그 미국의 NIST나 유럽의 NISA 같은 기관에서는 메모리 보호와 실행 제어 그리고 데이터 암호화, 보안 부팅 등 이제 메모리 보안의 핵심 요소로 이제 삼고 있죠. 우리 기업들도 수출하는 기업들도 이러한 기술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인베디드 시스템, 특히 MCU 기반 시스템은 외부 공격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메모리 보안 미흡은 다양한 공격의 진입점을 제공해서 시스템 전체의 신뢰성을 위협할 수 있는데요. 다음 장표에서 이제 현재 MCU가 어떤 메모리 보안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지 정리한 자료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통신 영역의 취약점입니다. 외부에서 유선이나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통신 패킷을 가로채거나 MITM 공격이 발생하면 메모리상 데이터가 탈취되거나 이제 변조될 수 있습니다. 통신으로 유입된 데이터가 메모리에 쓰이는 라이트하는 방식이 안전하지 않다면 이는 곧장 보안 문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용자 데이터의 직접 접근입니다. 공격자가 이제 메모리에 직접 접근해서 사용자 정보를 추출하거나 민감한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데이터 보호를 위한 메모리 영역 구분 및 접근 제어가 부재한 것이 핵심 원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오퍼레이션, 동작이죠. 이제 동작의 위험성이 있는데요. 함수 후킹이나 취약점을 악용해서 시스템 동작을 비정상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이제 보안 위협입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보여드렸던 그 스타크래프트 그런 게 이제 이 오퍼레이션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는 이제 메모리의 무결성이 보호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보안 위협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펌웨어 조작입니다. 펌웨어가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노출되거나 이제 보호되지 않으면은 무단 복제품이 만들어지고 이제 악의적인 기능이 삽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플래시 메모리의 변조입니다. 플래시 영역에 이제 덮어쓰기 방식으로 악성 코드를 주입하거나 루트킷을 삽입해서 시스템의 제어 권한을 탈취할 수 있는 주 공격 방식입니다. 이는 이제 코드 메모리 보호가 이제 적용되지 않은 시스템에서 흔히 발생하는 위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트 코드 위변조입니다. 부트 단계에서 메모리가 변조될 경우 악성 펌웨어가 부팅되며 시스템 전체를 이제 장악하거나 약간 이제 옆에서 스니핑을 또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스템이 실행되며 결과적으로 전체의 보안 체계가 무력화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처럼 MCU는 메모리 보호가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 다양한 위협에 노출될 수 있으며 특히 이제 플래시 메모리나 램 메모리 또는 이제 부트코드 등 실행 저장 메모리 영역 전반에 걸친 보안 정책이 부재한 경우에 치명적인 이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죠. 이러한 이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암에서 제공하는 이제 트러스트 존 M 기술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은 이제 코드와 데이터를 안전한 영역과 비안전한 영역, 시큐어와 논시큐어 영역으로 분리해서 시스템 전체의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인데요. 즉, 이 스러스트 M은 메모리 기반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표에서 스러스트 존 M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러스트 존 M의 이제 첫 번째 특징은 하나의 칩에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물리적인 칩은 하나지만 마치 두 개의 논리적인 칩처럼 보안 영역을 구분해서 동작하게 됩니다. 쉽게 시큐어와 논시큐어 두 개의 월드로 나뉘어 있고 논시큐어 월드에 있을 때는 비보안 영역에 있을 때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시큐어 메모리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논시큐어에서 시큐어로 접근을 하게 되면 시큐어 폴트라는 특별한 익셉션을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프로세서 내에서 이제 시큐어와 논시큐어 두 가지 환경은 이제 명백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 구분의 이제 기준은 메모리 맵을 기반으로 설정이 됩니다. 코드가 각각 이제 시큐어 또는 논시큐어 영역에서 실행이 되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제 별도의 코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코어, 하나의 코어에서 코드 실행 주소를 전환하며 동작한다는 점입니다. 즉 같은 코어에서 실행되지만 어떤 영역에서 실행되는지에 따라 접근 가능한 리소스가 다릅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시큐어와 논시큐어 모드의 이제 구성을 보여줍니다. 각각 핸들러 모드와 이제 스레드 모드로 실행될 수 있는데요. 먼저 왼쪽에 이제 초록색 그 신뢰할 수 있는 이제 스러스트 영역에는 시큐어 영역에는 중요한 민감한 정보인 이제 암호화 모듈이나 보안 정보, 시스템, 저장소 등이 포함이 되고 이러한 리소스는 시큐어 월드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고 논시큐어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스러스트 존 시스템의 메모리를 가져와 봤습니다. 예시입니다. 0번지부터 FFF번지까지 MCU 전체 메모리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가 또는 개발자가 나는 여기부터 여기 영역을 이제 논시큐어 또는 시큐어 영역으로 선언할 거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드, 램, 페리퍼럴 데이터가 위치하는 영역을 각각 이제 영역을 구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스러스트존은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코어텍스 A 시리즈 이제 리눅스 올라가는 코어텍스 A 시리즈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사용하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들 있죠. 은행 어플 또는 이제 보안, 로그인 정보, OTP 또는 무선 업데이트, OTA 등 다양한 곳에 이미 활용이 되어 있었던 기술이고요. 이미 신뢰성과 보안성이 입증된 기술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유즈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 서러스트 존 기술이 이제 코어텍스 M 아키텍처에서도 이제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서러스트 존 M은 기존의 코어텍스 M0, 뭐 M3, M4, M7 같이 M 뒤에 숫자가 하나만 붙는 ARMv7 아키텍처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M23, M33처럼 M 뒤에 숫자가 두 개 붙는 ARMv8 아키텍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이제 비용 효율적인 보안 구현인데요. 스러스트 존 M은 이제 보안 전용 코프로세서 없이 코텍스 A처럼 코프로세서 없이 단일 MCU 하나의 MCU 안에서 이제 이 보안 영역을 스러스트 존을 구현할 수 있어서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러스트 존 M은 실시간 처리가 중요한 MCU 환경에 최적화된 구조입니다. 낮은 인터럽트 시간, 또 지연 시간과 이제 상태 전환 오버헤드 덕분에 RTOS 기반 시스템에서도 실시간성을 이제 해치지 않으면서 보안을 스러스트 존을 적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까 한 두 번 전에 이제 보여드린 장표입니다. MCU는 이러한 위협에 이제 노출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스러스트 존 M을 이용해서 어떻게 대응 가능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신 보호는 이제 스러스트 존 M을 활용하면은 암호화 키나 인증 토큰 같은 민감한 정보를 시큐어 영역, 보안 영역에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비인가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데이터 보호는 스러스트 존은 중요한 데이터를 시큐어 메모리에 저장하고 논시큐어 영역에서는 이 메모리에 접근할 수 없게 막아줍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문 인식 결과 또는 이제 결제 정보 같은 민감한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퍼레이션은 이제 작동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동작 보호, 작동 보호. 스러스트 존 M은 중요한 연산이나 이제 인증 과정 등을 시큐어 영역에서만 실행하게 함으로써 외부에서 조작하거나 끼어드는 것 또는 이제 그 스니핑 한다고 하죠. 그런 것을 이제 방지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스템의 핵심 기능을 보호하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네 번째로는 이제 펌웨어 보호입니다. 스러스트 존 M은 디버깅 및 읽기 접근 자체를 시큐어 영역에서 제어하기 때문에 중요한 펌웨어는 외부에서 쉽게 분석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변조 방지인데요. 스러스트 존 M은 실행 전에 시큐어 영역에서 코드 무결성을 검사하고 필요시 접근 권한을 검사해서 악성 코드 주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큐어 부팅, 부트는 이제 시큐어 부팅으로 이제 대체를 할 수 있는데요. 스러스트 존 M은 이 M이 적용되면은 이제 부트 코드는 항상 보안이 검증된 시큐어 코드 내에서만 시스템을 시작하기 때문에 디지털 설명이나 해시 기반으로 이제 부팅 과정 자체를 보호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제 시스템이 처음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스러스트 상태가 보장되는 거죠. 이렇게 스러스트 존 M은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메모리 위협을 예방하고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보안 기반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다음은 이제 스로스트 존 M에 대한 동작 방식과 설계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큐어 월드에 있을 때는 보안 영역에 있을 때는 반드시 시큐어 메모리만 사용하는 것을 이제 권장드리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시큐어 월드에서도 물론 이제 포인터를 통해서 논시큐어 메모리에 접근 가능합니다. 접근 가능하지만 이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이는 이제 개발자의 책임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 코드 설계 시 이러한 접근은 철저히 제한하거나 이제 방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CQ에서 논시큐어 함수 호출은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논시큐어 함수는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 이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시큐어 코드에서 불필요한 호출은 자주 하지 않는 것이 보안상 안전합니다. 이제 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한두 번 호출할 수 있는데 자주 호출하는 함수라면은 시큐어 영역에서 이제 자주 호출하는 논시큐어 함수라면은 차라리 그 함수를 시큐어 영역에 이제 구현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제 시큐어 코드에서 논시큐어 함수를 호출할 때는 정해진 호출 순서가 있습니다. 이를 이제 시퀀스가 있는데 이를 지켜줘야 합니다. 암에서 제공하는 시퀀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제 익셉션 핸들러나 시큐어 폴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되고요. 특히 시큐어 월드에서 발생한 이 익셉션은 논시큐어 월드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즉 시큐어 월드에서 죽으면은 MCU 전체가 죽게 됩니다.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큐어 영역에서는 이제 필수적인 기능만을 구현해야 하고요.
그 주로 이제 암호키, 인증 로직, 뭐 DFU, OTA 같이 이제 보안이 중요한 리소스만 다루도록 제한하고 그 외에 일반적인 로직은 논시큐어에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 설계 원칙입니다. 논시큐어 월드에 있을 때는 통상적으로 시큐어 메모리에 접근할 수 없다고 이제 처음에 설명드렸는데요. 이는 신뢰할 수 없는 어, 어플리케이션이 어플리케이션이나 또 외부 드라이버가 외부 입력이 이제 시큐어 부트코드 또는 암호화 라이브러리 같이 중요한 리소스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하단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은 이제 스러스트 존 기반 초록색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논시큐어 비보안 이제 영역인데요. 시큐어 영역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민감 자원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반면 이제 논시큐어 영역은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과 IO 드라이버 정도가 이제 실행되는 공간이고요. 근데 이때 중요한 점은 논시큐어에서 시큐어 자원에 이제 접근할 일이 생길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중요한 이제 꼭뭐 패스워드를 가져온다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리걸 API, 합법적인 API, 이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리걸 API는 보안 검증을 거친 인터페이스로 시큐어 소프트웨어 내부 로직을 보호하면서 내가 원하는 기능만 제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API를 뜻합니다. 즉, 논시큐어가 시큐어 영역을 이제 접근해서 어떤 이제 코드나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하려면 사전에 정의된 시큐어 코드를 이제 개발하실 때 사전에 정의된 진입점 API만 이용해야 되며 이외의 접근은 차단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이제 보안성과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기능을 외부에서 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요약하자면은 소러스트 존 M은 시큐어와 논시큐어 간 철저한 메모리 접근 방지 제어를 통해서 신뢰 경계를 보호하며 외부 접근은 반드시 리걸 API를 통해서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러스 존 구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간단하게 이제 ARM에서 공식적으로 코텍스 M 개발 툴인 카이를 예시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러스 존 프로젝트는 이제 카일 MDK에서 쉽게 이제 구현 및 관리가 가능한데요. 먼저 중요한 전제는 하나의 MCU에 두 개의 월드, 시큐어 월드와 논시큐어 월드가 이제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각각 그러니까 두 개의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전제는 시큐어 프로젝트와 논시큐어 프로젝트를 분리해서 구성하고 관리한다는 점인데요. 그럼 이제 당연히 프로젝트가 두 개가 되겠죠. 한 개의 MCU에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다운로드 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두 개의 프로젝트를 이제 동시에 한 화면에 또는 이제 한 큰 프로젝트 툴에서 이제 관리하기 위해 카일에서는 이제 멀티 프로젝트 워크스페이스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이 기능을 활용하면 시큐어와 논시큐어 프로젝트를 동시에 하나의 워크스페이스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쪽 보시면은 여기 프로젝트하고 S로 되어 있죠. 이거 제가 그 CQ의 앞에 S만 따서 프로젝트 S라고 되어 있고 아래에는 이제 프로젝트 NS, 논시큐어라고 해서 프로젝트 NS로 구성해 봤습니다.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 관리 윈도우에서 프로젝트 이제 시큐어와 논시큐어 두 개를 동시에 관리하는 이미지를 삽입해 왔습니다. 또한 이제 프로젝트 모델에 따라서 빌드 옵션과 메모리 분리 작업이 필요한데요. 빌드 옵션은 각 프로젝트가 내가 지금 빌드하는 이 프로젝트가 시큐어인지 논시큐어인지 명시해줘야 하고 메모리 분리는 시큐어와 논시큐어 전용 섹션을 나눠서 코드가 위치할 수 있도록 설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제 빌드 옵션을 설정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빌드 옵션보다 이제 메모리 영역 설정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리자면은 시큐어와 논시큐어는 이제 물리적으로 메모리 영역 이제 메모리 섹션이라고 부르죠. 영역을 분리해야 하며 이 작업은 이제 스캐터 파일을 직접 수정을 하시거나 스캐터 파일도 링커 스크립트라고 부르죠. 이 파일을 직접 수정하시거나 이제 카일의 이제 옵션 폴 타겟에서 쉽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한 프로젝트에서 메모리 섹션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시큐어, 논시큐어 각각 프로젝트에서 논시큐어 프로젝트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쓸 거야. 그리고 시큐어 프로젝트는 여기부터 어디까지 쓸 거야라는 이런 이제 메모리 구분이 사전에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우측의 이미지는 앞장표에서 이제 전체적인 개요를 보여드렸었죠. 네, 이걸 좀 줄여서 이미지를 다시 살펴봤는데 메모리 구성 예시입니다. 개발자가 메모리에 어느 주소를 사용할지 개발자가 직접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영역을 이제 시큐어와 논시큐어가 이제 공유 스페이스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단 어디까지 이제 스타트 어드레스부터 엔드 어드레스까지 어디까지가 이제 공유 영역이지 정의는
반드시 논시큐어 영역에서 수행해야 하며 그 외의 접근은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공유 영역 정의는 논시큐어 영역에서 할당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페리퍼럴 메모리에도 이제 스러스트 존 적용이 가능한데요. 시큐어용으로 페리퍼럴로는 뭐 UART, 플래시, 뭐 통신 인터페이스 등이 해당될 수 있겠죠. 특정 MCU 특정 이제 칩 벤더 사이 MCU는 아예 이제 설계부터 시큐어, 논시큐어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ST사의 이제 STM32L5 같은 L5 칩의 경우에는 HB 시큐어 컨트롤러라는 이제 특별한 제어기를 사용해서 유사트 1은 시큐어, 유사트 2는 논시큐어로 설정할 수 있도록 이미 칩 설계부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모리 충돌 방지 대책이 필요한데요. 간단하게 MPU와 SAU를 통해 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데요. MPU는 잘 아실 겁니다. 그 메모리 프로텍션 유닛이죠. 하지만 SAU는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간단하게 MPU는 권한 제어, SAU는 구획 제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로 예시를 들자면은 SAU는 건물에서 몇 층이 출입 금지 구역이고 이런 걸 지정하는 SAU는 몇 층이 출입 금지 구역인지 이런 걸 지정하는 것이고 MPU는 누가 그 층에 접근할 수 있는지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SAU는 이제 바로 뒤 장표에서 후술하겠습니다. SAU의 약자는 이제 Secure Attribution Unit의 이제 유닛으로 스러스트 존 M 환경에서 메모리 주소 영역을 이제 Secure, Non-Secure 그리고 마지막으로 Non-Secure Callable 여기 NSC라고 되어 있죠. 이 세 개로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드웨어 이제 유닛입니다. 실제로 ARMv8 아키텍처 안에 있는 하드웨어로 구성된 로직이고요. NSC 영역은 이제 아래 이제 두 번째 줄 노란색으로 이제 하이라이트된 이런 어트리뷰트 속성을 통해서 이 코드가 함수 앞에 선언이 되어 있으면은 해당 영역이 이제 그 논시큐어 월드에서도 시큐어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이제 말 그대로 논시큐어 컬러블 함수로 별도로 설정이 됩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리걸 API입니다. 논시큐어 영역에서 시큐어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이 API를 등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속성을 함수 앞에 붙여주시면 얘가 리걸 API로 등록이 됩니다. 논시큐어 코드가 시큐어 코드를 호출할 수 있도록 선언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점은 이제 개발자가 직접 SAU 레지스터를 설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제 메모리 보안 구성을 코드상에서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서는 예제가 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SAU가 이제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면은 스러스트 존 M은 코텍스 A와 다르게 메모리 주소를 기반으로 시큐어와 논시큐어를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AU를 통해 어떤 주소가 보안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설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800만 번지부터 801만 번지까지는 뭐 논시큐어 롬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설정이 이제 개발자가 직접 코드로 구성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이제 모든 메모리 영역을 SAU로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다 그 MCU 메모리 사이즈 클수록 다 하면 되게 귀찮은 짓인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필요한 부분만 지정을 하시고 만약 SAU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자동으로 시큐어 영역으로 처리가 됩니다. 지정하지 않은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안전한 영역, 시큐어 영역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를 보시면은 먼저 위에 빨간색부터 설명드리자면 논시큐어는 레이저 포인트를 잠깐 켜서 이쪽을 논시큐어로 SAU 리전 2를 논시큐어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아래는 뭐 SAU를 설정하지 않은 부분은 다 시큐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래 초록색 보시면은 이쪽을 나는 시큐어 영역으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시큐어 영역에는 이제 그 리걸 API가 위치해 있는 NSC 이 시큐어와 NSC 코드가 이 리전 1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SAU 예시인데요. 이거 코드는 이제 굉장히 간단합니다. 세 줄로 구성할 수 있고요. 제가 이미지를 이 장표 하나에 다 담을 수 없어서 이렇게 끝에 이쪽 줄을 이렇게 약간 띄어쓰기로 구분해놨는데 이게 사실 코드 한 줄입니다. 즉 코드 세 줄로 SAU 정의가 가능합니다. 먼저 아레날 이거 리전 넘버 이제 레지스터인데요. 0번 레지스터에
이 베이스 어드레스는 그러니까 시작 주소는 800만 번지고 리미트 어드레스는 이제 801만 번지까지 사용하겠다. 이 코드 이 뒤에 있는 뭐 마스크 이런 것들은 다 고정입니다. 여기 이제 베이스 어드레스랑 리미트 어드레스만 삽입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이거 1번 얘를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에 리걸 API도 이 메모리 주소에 위치시키겠다라고 여기 1만 플래그 1만 해놓으면 선언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간단하죠? 다음으로는 이제 논시큐어 SAU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앞선 장표랑 굉장히 동일합니다. 이제 SAU 이제 리전 넘버가 겹치면 안 되니까 얘는 이제 리전 넘버는 1로 할당을 하고 똑같이 베이스 어드레스랑 리미트 어드레스 삽입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논시큐어에는 NSC가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NSC는 무조건 CQ 영역에만 이걸 API는 CQ 영역에만 코드가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논시큐어를 하실 때는 이쪽 플래그를 0으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0으로 설정하면 자동으로 이쪽 리전은 이쪽 시작 주소부터 이쪽 리미터 어드레스까지는 자동으로 논시큐어 리전으로 설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제 코드 한 줄인데요. 이게 한 번에 다 담을 수 없어서 띄어쓰기를 해놨습니다. 이거 고정입니다. 지금까지 앞서 두 개의 이제 리전을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SAO 컨트롤 레지스터를 이 고정된 값으로 삽입을 하면은 SAO가 이제 활성화되게 됩니다. 만약 SAU를 비활성화하면 모든 메모리가 이제 시큐어 상태가 됩니다. 이건 다 고정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가 또 어디에 디파인 되어 있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카일 MDK는 기본적으로 ARM 컴파일러가 내장되어 있는데 ARM 컴파일러 V6에 ARM V8 아키텍처를 위해 이런 스러스트 존 관련 SAU 레지스터 이런 정의가 이미 컴파일러 내에 다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는 고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지스터 설명을 이제 SAU 레지스터는 이렇게 총 5개가 있는데요.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컨트롤 레지스터 그리고 구현된 SA 리전 개수가 몇 개인지 보여주는 이제 타임 레지스터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이제 SAU 설정할 때 이제 그 코드로 구현했던 RNR과 RBAR 베이스 어드레스 줄여서입니다. 그리고 RLAR 리미터 어드레스 줄여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레지스터가 이렇게 총 5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그 SAU를 통해서 내가 여기 어느 메모리 리전을 이제 시큐어 논시큐어로 쓸 건지 구성이 완료됐다면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시큐어 프로젝트인지 논시큐어 프로젝트인지 이제 구분해서 빌드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 구분해서 빌드할 때 굉장히 간단하게 카일 MDK에서는 옵션 폴 타겟에 들어가서 타겟 탭에서 암 컴파일러를 이제 설정하는 메뉴 바로 아래 소프트웨어 모델이라는 이런 이제 컨텍스트 메뉴 박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논시큐어를 할 거면 논시큐어 모드, 시큐어를 할 거면 시큐어 모드. 나는 뭐 그냥 서러스트 존 안 쓸 거다 하면은 서러스트 존 디세이블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서러스트 존 디세이블은 이제 일반적인 여러분들 잘 아시는 ARMv7 모델과 동일합니다. 서러스트 존이 전혀 활성화되지 않은 그냥 기본 일반적인 모델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여기 이제 이렇게 노란색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뒤에서 천천히 호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CMSE 라이브러리가 이제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얘가 뭐냐면은 만약에 프로젝트를 시큐어 모드로 빌드를 했다면 그 이제 빌드 이제 결과물 출력물들이 이제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 오브젝트 파일 중에 프로젝트명 언더바 CMSE 언더바 라이브러리 오 파일 얘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저는 이제 프로젝트명이 S라서 이렇게 오브젝트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된 건데요. 이 오브젝트 파일을 논시큐어 프로젝트에 여기 보시는 이미지처럼 논시큐어 프로젝트에 반드시 임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시큐어와 논시큐어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이제 리걸 API도 사용할 수 있고 이 각각 이 시큐어 영역과 논시큐어 영역을 서로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장표에서 이 CMSE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CMSE는 코어텍스 M 시큐리티 익스텐션의 약자로 보안 확장이죠. 코어텍스 M 보안 확장. 스러스트 존 M을 위한 이제 라이브러리고요. 이 기능은 이제 시큐어 영역과 논시큐어 영역을 안전하게 분리하고 두 영역 간 이제 서로 브릿지 역할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두 영역 간의 이제 API를 이제 호출할 때 무분별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정성 검사가 이제 자동으로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 속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이제 속성들이 있는데 이 속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CMS 라이브러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속성을 보여드리자면 이 뒤쪽만 보시면 얘는 엔트리, 얘는 콜. 첫 번째 속성부터 엔트리 속성부터 설명드리자면 얘는 non-CQ에서 secure 영역이 있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API를 선언할 때 이 속성을 함수 앞에만 붙이면 됩니다. 함수 앞에 뭐 보이드형 함수일 수도 있고 뭐 인티저형 함수일 수도 있겠죠. 이 속성을 함수 앞에만 붙이면 얘가 자동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린 legal API가 되는 것입니다. NSC.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이제 콜로 되어 있죠. 얘는 이제 secure 코드가 이제 non-secure 함수를 호출할 때 위랑 반대입니다. secure 코드가 non-secure 함수를 호출할 때 해당 호출이 안전한지 검사하는 데 사용되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ecure 영역에서는 non-secure 함수를 일반적으로 호출할 수는 없고 반드시 이 속성을 사용해서 포인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호출해야 하며 이때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이 속성입니다. 따라서 이 두 속성은 C큐어와 논C큐어 간 통신에서 신뢰 경계를 보호하고 예상치 못한 이제 해킹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지금까지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꼭 기억하셔야 될 네 가지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C큐어와 논C큐어는 별도 프로젝트로 관리되며 같은 메모리 내에서 구동이 되고요. 그리고 각 프로젝트가 동일한 MCU 메모리 공간 내에서 각자 할당된 메모리 섹션에 로딩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섹션을 명확하게 이제 분리해야 되며 1번에서 이어집니다. 이때 SAU 설정과 스캐터 파일을 통해서 영역을 구분합니다. 메모리에 어느 영역이 secure이고 또 어느 영역이 non-secure인지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빌드 할 때 secure 프로젝트 이제 non secure 프로젝트인지 반드시 이제 소프트웨어 모델을 선택해서 이제 빌드를 해야 하고 이때 secure 모델을 빌드하면 생성되는 CMS 라이브러리를 non secure 프로젝트에 반드시 임포트 시켜서 빌드해야 합니다. 그리고 non secure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secure 영역에 직접 접근할 수는 없지만 접근이 필요한 secure 리소스는 NSC 아까 말씀드린 legal API들을 사용해서 호출이 가능합니다. 즉, secure 리소스를 non-secure에서 사용하려면 안전한 진입점만 공개된 합법적인 legal API만 사용된다는 것, 이 점이 핵심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하자면 트러스트존 M을 적용할 때는 간단하게 프로젝트 두 개 분리, 메모리 매핑, 빌드, 그리고 접근 제어 네 가지 요소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시스템 보안이 이제 제대로 구현이 되게 됩니다. 네, 다음 장편 이제 트러스트 존 이제 코드 구현 데모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데모를 오늘 웨비나에서 다 보여드리기에는 양이 굉장히 많아서 이걸 나눴습니다. 6월 4일 저희 MD스테크 유튜브 채널에 이제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고요. 이게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이제 좀 최대한 덜 뺏기 위해 좀 별도로 공개를 하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위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맛보기로 아까 이제 이런 속성, 아까 엔트리 속성을 사용해서 CQ 영역에 이제 NSC API, 리걸 API를 어떻게 선언하는지, 그리고 이 리걸 API를 non-secure에서 어떻게 호출하는지 그런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또 반대로 secure에서 non-secure 월드로 이동할 때 이렇게 코드가 이렇게 5줄이 있는데 얘네가 이제 각각 어떻게 동작하고 어떤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서스트 존 M만을 위한 특별한 ARMv8 아키텍처인 SG, 뭐 BNN, BXNS, BLNXNS 이런 세 가지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이 인스트럭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거 한 번에 오늘 웨비나에서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길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웨비나를 구성을 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희는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